안녕하세요. 스토리뱅크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싶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잖아요. 근데 혹시 그 차이가 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예전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말투 하나, 말의 리듬 하나가 사람을 단숨에 매료시키고 반대로 멀어지게도 한다는 걸요. 근데 웃긴 건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 끝나고도 저 사람 진짜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요. 아무리 낯선 사람과도 대화가 술술 풀리고 상대가 나도 모르게 더 듣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투와 대화의 기술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스킬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거든요. 저도 예전엔 말이 너무 딱딱하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작은 말투 하나, 말의 속도 하나 바꾸면서 제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법이에요. 오늘 이야기 듣고 나면 아, 나도 저렇게 말해봐야겠다 하고 당장 써먹고 싶은 말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단숨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말투의 비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끌리는 대화의 핵심은 감정 전달력.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뭔가 화려하게 말하거나 어려운 단어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매력적인 대화는요, 말의 내용보다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가 그 말의 힘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하면 완전 다릅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 듣는 사람도 아, 그래? 하고 끝나요. 근데 똑같은 문장인데 눈을 살짝 깔고 한숨 쉬면서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바로 감정에 이입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이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귀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목소리 톤, 속도, 표정, 눈빛, 손동작, 이게 다 합쳐져서 아, 저 사람 말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발표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발표 내용은 똑같았어요. 근데 한 번은 긴장돼서 딱딱하게 읽듯이 말했더니 다들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발표 때는요, 제가 실제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진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정 전달력이에요. 정보만 전달하면 그건 그냥 뉴스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 내 감정을 태워서 말하면 상대는 그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의 농도가 너무 세면 부담스러워져요. 너무 과장하거나 일부러 센 척, 화난 척, 슬픈 척.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딱 내가 느낀 만큼만 솔직하게 담아야 상대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짧게 묘사하는 말을 문장에 꼭 하나씩 섞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좀 떨렸어요. 되게 황당했어요. 진짜 설렜어요. 이런 한마디가 있으면요, 상대는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느끼는구나 하고 마음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정을 전해라. 그게 바로 매력적인 대화의 시작입니다. 리듬과 속도, 귀가 즐거운 대화법.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말은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도저히 듣고 싶지가 않은 사람. 무슨 뉴스 원고 읽는 것처럼 쭉쭉 이어서 말하거나 혹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 답답하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귀가 딱 달라붙듯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리듬과 속도예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말이라는 건 마치 음악이랑 같아요. 노래가 한 음으로만 쭉 이어지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살짝 낮추고 어떤 부분은 딱 멈추고 또 갑자기 확 올리니까 듣는 사람이 심장이 쿵쿵 뛰는 거죠. 대화도 똑같아요. 말을 일정한 톤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고 빨랐다가 살짝 느려졌다가 중간에 한 박자 쉬었다가 이게 사람 귀를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 대화할 때 리듬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정하게 말하면 정말 지루하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버전. 여러분 대화할 때 리듬과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살짝 낮췄다가 다시 올리고 중간중간 쉬어주고 그러면 귀가 딱 달라붙어요. 어때요? 두 번째가 훨씬 듣고 싶지 않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속도의 배합이에요. 중요한 말 할 때는 살짝 속도를 늦춰야 해요. 예를 들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말하면 무심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반대로 흥분되거나 재밌는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빠르게 몰아치면 더 재미있어요. 특히 농담할 때는 푸시 하고 속도를 높여야 웃음이 터지죠. 결국 말의 리듬은 음악처럼 높낮이, 빠르기, 멈춤이 섞여야 듣는 사람도 와, 이 사람 말 진짜 잘한다 하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도 박자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리듬, 속도. 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감의 기술, 내 얘기 같아. 라는 마법.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감은 기술이다. 이게 정말 명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요. 공감을 그냥 그래, 맞아, 맞아 하고 맞장구 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피상적인 공감이에요. 진짜 공감은요, 상대가 저 사람 내 마음 읽었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사람에게 마음이 확 열리나요? 언제 이 사람이랑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이런 순간이에요. 어, 나랑 똑같네. 혹은 나도 저렇게 느꼈었는데. 이런 순간이요. 공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상대가 느낀 감정의 색깔을 똑같이 말해주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요즘 회사가 너무 지겹고 매일 같은 일만 반복돼서 미치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별로예요. 아, 그래. 힘들겠다. 왜냐? 너무 건조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 기분 뭔지 알아. 똑같은 거 반복되면 진짜 숨 막히지.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때 진짜 시간도 안 가더라고. 이러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바로 몰입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내 얘기 같아. 라는 마법이에요. 또 하나 공감할 때 효과적인 기술이 바로 되물음이에요. 상대가 말한 걸 똑같이 다시 말로 되돌려주면 상대가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네 하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스트레스야 라고 말하면 그냥 응하지 말고 살찐 게 요즘 제일 스트레스야 이렇게 되물으면 돼요. 되게 단순한데 상대 마음은 확 풀립니다. 그리고 맞장구도 스킬이 필요해요. 그냥 응하지 마시고 헐 진짜? 완전 공감된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런 리액션이 공감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공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말하고 싶고 마음 털어놓고 싶고 결국 그 사람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내 얘기 같아. 이 느낌을 주면 대화의 매력도 인간관계도 완전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중심 욕구 건드리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에는 반드시 공통된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의 중심 욕구를 건드리는 것. 사람은요, 크게 5가지 욕구로 움직여요. 첫째, 중요해지고 싶은 욕구.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셋째,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구. 넷째, 안정되고 싶은 욕구. 다섯째, 재미있고 싶다는 욕구. 이 5가지 중에 누구나 한두 개는 특히 더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할 때 이 욕구를 살짝만 긁어주면 상대가 와, 저 사람 말 너무 좋다 하고 확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해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와, 내가 그 얘기하니까 다들 집중하더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열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하면 다르다니까, 내가 하니까 신뢰가 간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이 그 사람 귀에 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같이 해볼래? 우리 팀에 들어와 봐. 이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확 녹여주거든요. 또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은요, 겁이 많고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괜찮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내가 불안할 일 없게, 내가 신경 쓸게. 이런 말이 최고의 안정제예요. 마지막으로 재미있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겐 가끔 가벼운 농담, 재미있는 말 한 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야, 너 없으면 우리 모임 심심해서 안 돼. 이런 한마디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대화할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욕구가 클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도 완전히 마음을 파고드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건드리면 대화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단어 선택의 힘, 매력적인 사람들의 어휘 습관. 자, 이번에는 말투보다 더 디테일한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단어 선택의 힘입니다. 사람을 매료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단어를 쓰냐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회의 준비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다고 쳐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별로예요. 아, 나도 피곤해. 근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내 말 들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 준비가 그만큼 빡세구나. 똑같이 피곤하다는 공감이지만 숨이 막힌다라는 표현 하나가 훨씬 생생하고 공감이 가죠? 사람들은요, 추상적인 말보단 구체적인 말에 더 끌립니다. 힘들다보다 숨이 막힌다. 화난다보다 속에서 불이 치솟는다.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꾸는 습관이에요. 같은 의미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거 생각보다 쉽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듣기 좋습니다. 또, 문제 없어요. 보다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어조로 바꾸면 듣는 사람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휘에 품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짜증나 죽겠네 대신 좀 거슬린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세련되게 들리죠. 마찬가지로 이건 완전 쓰레기야. 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말에 품격이 생기고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끌리게 하는 대화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좌우한다. 같은 말이라도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상대방은 와, 저 사람 말 참 듣기 좋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품격 있는 단어를 쓰는 습관 꼭 연습해 보세요. 상황별 매력적인 대화법. 지금까지는 대화 전반에 통하는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구체적인 상황별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말투나 단어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벼운 리액션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끝내지 말고 그 뒤에 한마디만 붙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 자주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두 번째, 연인과의 대화. 연인과 대화할 땐 감정 묘사가 핵심이에요. 좋아해보다는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풀어 말해보세요. 이게 심쿵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회사 동료 상사와 대화. 회사에서는 공감과 존중을 같이 써야 해요. 팀장님, 그거 쉽지 않죠. 제가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저도 공감돼요. 근데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일도 술술 풀리고 신뢰도 얻습니다. 네 번째, 모임에서 주목받고 싶을 때, 모임에서 돋보이고 싶을 땐 스몰 토크 주제를 꺼내세요. 요즘 제일 웃겼던 일 있어요? 혹시 다들 여행 가고 싶은 곳 있나요? 이런 가벼운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확 살려줍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이든 매력적인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이 편하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마음을 연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람을 끌리게 하고 매료시키는 대화법. 결코 타고난 재능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투, 감정 전달, 리듬, 공감, 단어 선택. 이 작은 기술들을 조금씩만 연습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원래는 말수가 적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바꿔보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대화는 기술이자 배려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일 대화할 때 한마디라도 감정을 더 담아본다든가, 말의 속도를 살짝 조절해 본다든가,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다. 혹은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상황별 대화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에 가장 귀가 쫑긋 서시나요? 혹시 그 답이 오늘 영상 속에 있지 않았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대화에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